대관령 산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속리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커피 농장으로 유명합니다. 붉은 흙길이 커피밭 사이를 구불구불 가로지르며 조용하고 소박한 삶이 매일 흘러가는 마을로 이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육체노동을 하며 서로 돕고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나 함께합니다. 장면 1. 진의 집. 마을 한쪽 구석에는 성실한 벽돌공진이 오래된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진은 탄탄한 몸매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벽돌과 시멘트를 다루느라 늙거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지만 진실한 성품과 뜨거운 마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은 비록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건설 일에 늘 헌신적입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붉은 흙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마을 주변 작은 공사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가 저물면 어깨는 뻐근하고 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지지만 그의 미소는 언제나 밝습니다. 장면 2. 진의 마음. 마을에서 진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 린을 은밀히 흠모합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 길고 검은 윤기 흐르는 머리,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졌습니다. 린은 가난한 농부 집안의 막내딸이지만 온화한 성격과 다재다능함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린은 다른 마을 소녀들과는 달리 큰 야망을 품고 있으며 가난한 고향을 떠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은 민의 집 지붕을 수리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민을 만났습니다. 민이 진에게 물을 가져다주러 나왔을 때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었고 진은 마치 천사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의 모습은 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면 3. 진의 짝사랑. 하지만 진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공일 뿐이고 민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은 그저 조용히 민의 가족을 살피고 필요할 때마다 돕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고치고 닭장 지붕을 다시 덮는 등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지만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장면 4. 민의 서울행. 민이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자 마을 전체가 마치 축제 분위기처럼 들썩입니다. 모두가 민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진은 조용히 마당 구석에 서서 민이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쁨과 함께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장면 5. 시간의 흐름. 민이 마을을 떠난 후에도 진은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이어갑니다. 그는 민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민의 집에 들러 부모님을 도울 때마다 진은 민의 안부를 묻습니다. 진 아주머니, 민이는 잘 지내요. 민의 어머니. 응, 서울에서 공부는 잘하는 모양인데. 바쁜지 연락이 뜸하네. 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움을 감춥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민의 가족을 도우며 그것이 그저 그녀와 연결된 무언가를 자신의 삶에 붙잡아 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면 6. 다시 만남. 3년이 흘러 진의 삶은 마치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며 때로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품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늦어름 저녁, 진이 마을 작은 집에 담을 쌓고 있을 때 한 이웃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이웃. 진아, 혹시 소식 들었니?
민희가 마을에 돌아왔대. 진은 손을 멈추고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진, 민희가 마을에 돌아왔다고요? 그는 마치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던 말을 되뇌입니다. 이웃. 응, 어제 왔는데. 아마도 여기서 꽤 오래 머무를 것 같아. 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하며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솟아오릅니다. 그는 민을 다시 만나게 된 기쁨과 함께 그녀가 3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장면 7. 마을의 밤, 그날 밤, 진은 집 처마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봅니다. 바람은 마을의 익숙한 향기를 실어옵니다. 그는 민이 자신을 기억할지, 예전과 같은 소녀일지 궁금해합니다. 진의 삶은 지난 몇 년 동안 평온했지만 민의 귀환은 새로운 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은 민의 귀환에는 그가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장면 8. 민의 변화. 민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진은 어딘가 달라진 듯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민의 집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자주 바라봅니다.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진은 민이 처마에 앉아 떨어진 낙엽을 조용히 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3년 전처럼 밝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눈은 어둡게 그늘져 있으며 모든 행동이 예전보다 느립니다. 진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장면 9. 민의 어머니. 그날 저녁, 민의 어머니가 진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온화하게 웃지만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민의 어머니. 진아, 바쁘니? 혹시 우리 집 처마 좀 고쳐줄 수 있겠니? 민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진은 놀라지만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 네. 내일 갈게요. 장면 10. 다시 만난 두 사람. 다음 날, 진은 사다리와 도구를 들고 민의 집에 갑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민이 느긋하게 나무 그늘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민은 희미한 미소로 답합니다. 민우진 씨. 오랜만이네요. 진,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을에는 언제 왔어요? 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진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은 채 답합니다. 민 온 지 며칠 됐어요. 아마도 쭉 여기서 지낼 것 같아요. 진은 그녀의 대답에 놀랍니다. 그는 민이 잠깐 집에 들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말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장면 11. 묘한 분위기. 진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고치지만 그의 귀는 아래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한숨소리에 기울입니다. 가끔 민이 진이 일하는 모습을 올려다보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들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진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립니다. 장면 12. 진심. 수리가 끝나자 진은 아래로 내려와 땀을 닦고 미소 짓습니다. 징, 다 됐어요. 이제 비 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민은 지붕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민, 고마워요.
언제나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죠? 부모님도 많이 고마워하세요. 진은 손을 내젓습니다. 진, 별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하지만 진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 모든 일을 그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민의 곁에 있고 싶고 조용히 그녀를 보살피고 싶습니다. 장면 13. 진과 민 그 후로 진은 민의 집을 자주 찾습니다. 때로는 울타리를 고치고 때로는 문 자물쇠를 바꿔줍니다. 매번 진은 민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지만 그들의 대화는 항상 서둘러 끝납니다. 민은 짧은 말로 대답할 뿐. 곧 침묵에 잠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서울에서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진은 그들의 소문을 듣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민은 그의 아름다운 기억의 일부이며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소문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장면 14. 혼란스러운 마음. 하지만 진의 마음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그는 민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때로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면 15. 결혼 이야기. 어느 날 오후 진이 민의 집 울타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이 갑자기 말을 겁니다. 민우진 씨, 혹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진은 손을 멈추고 칼날을 든 채 나무에 굳은 채 서 있습니다. 민의 질문에 진의 심장이 크게 울립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진이 결혼이요. 생각해 보긴 했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벽돌공이니까 누가 저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민은 진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입니다. 민, 만약에 제가 진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진은 몸이 굳어지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민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의 눈에는 그가 바라던 행복한 모습은 없고 깊은 슬픔과 나약함만이 느껴집니다. 장면 16. 결심. 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진, 만약에 정말로 원한다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뭐든지 할게요. 민은 희미하게 미소 짓지만 그것은 완전한 미소는 아닙니다. 그날 밤, 진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불안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왜 민이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떤 이유든 진실한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진은 민의 제안 뒤에 그녀가 숨기고 있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장면 17. 평화로운 마을. 고요한 산자락 아래 누런 논이 펼쳐지고 꼬불꼬불한 흙길이 작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곳. 이곳은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논밭에 기대어 살고 가축을 기르고 육체노동을 합니다. 삶은 풍족하지 않지만 언제나 따뜻한 인간미가 넘칩니다. 장면 18. 일상.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마을은 닭 울음소리와 농부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 중에는 키가 크고 튼튼한 체격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젊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마을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의 벽돌공 준입니다. 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강가에 있는 작은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준은 집을 짓고 지붕을 수리하고 담을 쌓는 등 마을의 모든 일을 합니다. 그의 손은 늘 시멘트 먼지와 굳은 살로 가득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장면 19. 준의 마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준의 착한 성격과 성실함, 진실함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준이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보라입니다. 보라는 농부 집안의 막내딸이지만 다른 소녀들과는 달리 순수하고 청순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 빛나는 눈과 밝은 미소는 온 가족의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보라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준은 자신이 보라를 흠모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이 가난한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장면 20. 첫 만남. 준이 처음으로 보라를 만난 것은 그가 보라의 집 지붕을 수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준이 지붕 위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라가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저녁 햇살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에 비추었고 준은 마치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물을 마시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장면 21. 변치 않는 마음. 그날 이후 준은 누구의 부탁 없이도 보라의 가족을 자주 도왔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고치고 닭장 지붕을 수리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도왔습니다. 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장면 22. 보라의 대학 합격. 보라가 대학에 합격하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보라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작은 파티를 열고 보라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준도 파티에 갔지만 구석에 조용히 서서 보라가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슬픕니다. 보라가 이제 마을을 떠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장면 23. 도시로 떠나는 보라. 보라가 서울로 떠나던 날, 준은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가 버스에 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장면 24. 다시 만난 보라. 3년 후, 보라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보라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보라가 마당에 처음 나타난 날, 준은 멀리서 그녀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보라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이 집 근처에 담을 쌓고 있을 때 보라의 어머니가 준을 찾아와 말을 겁니다. 보라의 어머니. 준아, 혹시 시간 있니? 우리 집 처마가 너무 낡아서 그런데 보라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좀 도와주렴. 준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 네. 오늘 저녁에 갈게요. 장면 25. 엇갈리는 대화. 그날 저녁,
준은 도구를 챙겨 보라의 집으로 향합니다. 민은 처마 아래에 앉아 하염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여 준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은 아닙니다. 보라. 오랜만이네요. 준 씨, 잘 지내셨어요? 준 우네. 늘 그렇죠. 마을에는 언제 왔어요? 보라. 며칠 전에 왔어요. 아마도 이번에는 쭉 여기서 살 것 같아요. 보라의 대답에 준은 놀랍니다. 그는 보라가 며칠만 집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장면 26. 고독한 시간. 준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고치지만 그의 귀는 아래에서 들려오는 보라의 숨소리에 기울입니다. 가끔 보라는 준을 쳐다보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지만 그녀의 눈은 어딘가 거리가 느껴집니다. 일이 끝나고 준이 내려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준, 이제 다 됐어요. 비 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미는 희미하게 미소 짓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 않습니다. 보라. 고마워요. 늘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네요. 진은 손을 내줬습니다. 준, 시간도 많은데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 모든 일이 그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민을 보고 싶고 그녀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장면 27. 불안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보라는 더 이상 예전의 활발한 소녀가 아닙니다. 준은 보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보라의 귀향에 그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장면 28. 과거의 흔적. 민이 마을로 돌아온 후 준은 그녀의 집 앞을 자주 지나다니지만 결국 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민이 처마에 앉아 붉은 흙길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민이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열정적이었던 그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장면 29. 아버지의 만남. 어느 날 오후 준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라의 아버지. 준아, 잠깐만 기다려보게. 그의 뒤에는 보라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준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싶어 합니다. 보라의 아버지. 혹시 시간 있나? 들어와서 물이나 한잔하게. 오랜만에 이야기 좀 나누세. 준은 보라의 집 마당에 들어서서 낡은 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보라는 마당을 쓸고 있지만 준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곤 다시 하던 일을 합니다. 보라의 아버지. 요즘 민이가 어떤가?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네.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나? 준, 예.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보라의 아버지. 잘 지내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이 불안해 보이네?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안 하니 답답하네. 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민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질문할 용기가 없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장면 30. 망가진 대문. 다음 날 준이 마을 근처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의 아버지가 다시 찾아옵니다. 보라의 아버지. 준아, 혹시 시간 있니? 우리 집 대문이 너무 오래돼서 망가졌는데 좀 고쳐주렴. 준,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준은 도구를 들고 민의 집으로 갑니다. 도착하자 민은 처마 아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 인사하자 민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예전처럼 웃지 않습니다. 장면 31. 슬픈 고백. 준은 대문 수리에 열중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낡은 대문은 수리하기 어렵지 않지만 지금의 보라의 모습처럼 너무나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습니다. 보라. 준씨, 혹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준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마치 마음을 찌르는 듯한 민의 질문에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준, 저는 그냥 가난한 벽돌공인데 누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민, 만약에 제가 준 씨랑 결혼하고 싶다면요? 민은 진지한 눈빛으로 준을 바라봅니다. 장면 32. 진심. 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립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어보려 하지만 민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준, 혹시 농담하는 거예요? 민가 아니요. 진심이에요. 저는 이곳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도시에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보라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 있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그의 바람대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정말로 원한다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뭐든지 할게요. 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우미는 희미하게 미소 짓지만 그것은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듯한 불안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면 33.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준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기쁨과 함께 불안에 시달립니다. 민이 왜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진심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은 그 제안 뒤에 민이 숨기고 있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장면 34. 결혼 준비. 며칠 후, 준과 보라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준은 완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장면 35. 결혼식. 결혼식 날, 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보라를 바라봅니다. 늦가을 햇살 아래, 그녀는 꿈속의 요정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준은 그녀의 눈에서 그가 늘 갈망하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슬퍼 보입니다. 장면 36. 신혼. 결혼 후, 보라는 준과 함께 살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평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라가 그와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종종 처마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도시로 향하는 길에서 보라는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지만 준은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느끼는 피로함을 감지합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낡은 집을 고치면서 언젠가 보라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장면 37. 밤의 시간. 어느 날 저녁, 준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보라는 처마 아래에 앉아 아들 아라와 함께 있습니다. 아라는 준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준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합니다. 준, 힘들지 않아요.
준은 민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준은 아무 말 없이 아라를 바라봅니다. 그는 작은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애매모호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장면 38. 불길한 조짐. 무언가가 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파도처럼. 결혼 생활은 조용히 흘러가지만 준은 가끔 그 평온함에 압도감을 느낍니다. 매일 준은 벽돌을 쌓고 보라는 아라를 돌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합니다. 보라는 처마에 앉아 말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아라는 마당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지만 보라는 어두운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장면 39. 과거의 비밀. 일터로 가는 길에 준은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예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보라의 오래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다가 준은 그 바닥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준은 그것을 펼쳐봅니다.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고 그 사진에 적힌 날짜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준은 종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의 눈은 16주라고 쓰인 글자에 멈춥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종이를 접어 원래 있던 자리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준은 민과 자신 사이에 덮어두었던 커다란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면 40. 밤의 만남. 그날 저녁, 준은 집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민이 나와 그의 옆에 앉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준은 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질문이 그를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민준 씨, 요즘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에 대해서 생각했을 뿐이에요. 준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며칠 후, 그의 비밀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장면 41. 불청객. 어느 날, 준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는 잠시 길가에 있는 작은 가게에 들러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여인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인 1, 저번에 박신의 민희가 모르는 남자랑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은 도시에 있는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부자 같아 보였어. 여인 2, 정말 그냥 친척이겠지. 민희는 준이랑 결혼했는데 누가 감히 다가가겠어. 여인 1, 모르지. 하지만 왠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같았어. 진은 주먹을 꽉 쥐고 물컵을 들고 몸을 굳혔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는 보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조심합니다. 그날 밤, 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자 보라가 소나무 아래에 서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고 큰 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라는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 남자를 바라보는 아라의 눈빛은 낯설지 않고 어딘가 불안한 느낌입니다. 장면 42. 진실을 마주하다. 준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민이 그 남자와 인사를 나누고 그 남자가 떠나자. 그때 준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 누구예요? 준은 차분하게 묻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민 그냥 친구예요. 예전에 도시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민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시선은 준을 피하고 있습니다. 준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남자가 예전 초음파 사진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면 43. 고백. 그날 밤, 준은 처마 아래에 앉아 마음속에 커다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민은 그의 옆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준은 마침내 민에게 물어봅니다. 준음이나.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아라는 누구의 아이야? 그 질문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민은 몸을 떨고 그녀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합니다. 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준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당신의 입으로 듣고 싶어요. 장면 44. 과거의 상처. 민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그녀와 그 남자의 관계,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임신했던 사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준은 아픔을 느끼지만 민에게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뿐입니다. 민우준 씨, 미안해요. 만약에 떠나고 싶다면 이해할게요. 준은 민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준,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아라는 우리의 아이야. 당신과 아라는 내 가족이야. 장면 45. 혼란 속에서. 고요한 밤, 민은 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진의 마음속 파도는 잔잔해졌지만 그는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만족하셨다면 내 편에서는 아라의 생부가 돌아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면 46. 불안함 속에서. 그날 이후 준은 민에게 조금 더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는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자주 바라봅니다. 어느 날 따스한 햇살 아래 준은 민이 처마에 앉아 마른 잎들을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3년 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이고 눈은 불안한 듯 보였습니다. 장면 47. 민의 어머니의 도움. 어느 날 저녁, 민의 어머니가 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웃었지만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민의 어머니. 준아, 혹시 바쁘니 우리 집 처마 좀 고쳐주렴. 민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준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 네. 내일 갈게요. 장면 48. 다시 만난 두 사람. 다음 날, 준은 사다리와 도구를 들고 민의 집에 갔습니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자 민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민우준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준, 저는 늘 똑같죠. 민 씨는 언제 마을에 오셨어요? 민, 며칠 됐어요. 아마도 이번엔 계속 여기에 머물 것 같아요. 민의 말에 준은 놀랐습니다.
그는 민이 며칠만 집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장면 49. 작업 중 장면 50. 준의 불안. 준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고쳤지만 그의 귀는 아래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민은 종종 준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내려온 준은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 다 끝났어요. 이제 비가 새지 않을 거예요. 민은 지붕을 쳐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고마워요. 준 씨는 항상 우리 가족을 도와주네요. 준, 저는 시간이 많아요.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죠. 하지만 준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 모든 일을 그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의 옆에 있고 싶고 그녀를 조용히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장면 51. 계속되는 봉사. 그 후로 준은 민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때로는 울타리를 고치고 때로는 문을 고쳐주었습니다. 매번 준은 민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대화는 항상 서둘러 끝났습니다. 민은 짧게 대답했을 뿐 곧 침묵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민이 도시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고향에 돌아왔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준은 그들의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에게 민은 아름다운 기억의 일부이고 그는 그 기억을 소문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면 52. 변해버린 민. 하지만 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고 희망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종종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장면 53. 결혼 제안. 어느 날 오후 준이 민의 집 울타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우준 씨, 혹시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칼을 든 채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민의 질문에 크게 울렸습니다. 준, 결혼이요. 생각해 봤지만 저 같은 벽돌공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민은 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 제가 준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민을 쳐다보면서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의 눈에는 그가 항상 꿈꿔왔던 행복한 모습은 없었고 슬픔과 나약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면 54. 준의 대답. 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민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민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완전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불안함도 가득했습니다. 왜 민이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지만 그는 어떤 이유든 진실된 사랑으로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은 민의 제안 뒤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면 55. 이웃 마을. 평화로운 마을은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구불구불한 흙길이 작은 골목들로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마을이었고 사람들은 농사일과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삶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인간미는 넘쳐났습니다. 장면 56. 일상.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마을은 닭 울음소리로 깨어났습니다. 농부들은 일찍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젊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벽돌공인 준이었습니다. 준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여동생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삶이 여유롭지 못했지만 항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짓고 지붕을 수리하고 담을 쌓는 등 마을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항상 시멘트 먼지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왔습니다. 장면 57.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준의 착한 마음, 성실함, 정직함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준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민이었습니다. 민은 가난한 농부의 막내딸이었지만 다른 소녀들과는 달리 아름답고 순수했습니다. 하얀 피부, 반짝이는 눈, 그리고 밝은 미소는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많은 남자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민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듯했습니다. 준은 자신이 민을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장면 58. 첫눈에 반하다. 준이 민을 처음 만난 것은 민의 집 지붕을 수리할 때였습니다. 준이 지붕 위에서 일할 때 민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햇빛이 민의 머리카락에 비추었고 준은 마치 그녀에게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물을 마시고 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장면 59. 도움. 그날 이후 준은 누구의 부탁도 없었지만 민의 가족을 자주 도왔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고치고 닭장을 다시 짓는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준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장면 60. 졸업. 민이 대학을 졸업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민의 아버지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은 그 가족과 마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준은 파티에 참석했지만 마당 구석에 조용히 서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민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행복했지만 슬픈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이 떠나면 오랫동안 마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장면 61. 서울로 떠나다. 민이 서울로 떠나는 날. 준은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버스를 타고 떠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장면 62. 재회. 3년 후, 민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민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이 집에 처음 나타났을 때, 준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은 왠지 모르게 슬프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은 이웃집에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의 어머니가 준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민의 어머니. 준아, 시간이 있니? 우리 집 지붕이 새는데 민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 네.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 장면 63.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날 저녁.
준은 사다리와 도구를 가져와 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은 처마 아래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민. 오랜만이네요. 준 씨, 잘 지내셨어요? 준, 저는 늘 똑같죠. 마을에는 언제 오셨어요? 민, 며칠 전에 왔어요. 아마도 이번에는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민의 말에 준은 놀랐습니다. 그는 민이 며칠만 집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말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장면 64. 지붕 수리. 준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고치며 민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씩 민이 준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준은 아래로 내려왔고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 이제 다 됐어요. 비가 더 이상 새지 않을 거예요. 민은 지붕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민, 고마워요. 항상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네요. 준, 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준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단지 시간이 남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을 보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가까이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면 65. 다시 시작된 불안함.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준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민은 변해버렸고 더 이상 활기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준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녀가 그렇게 변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민이 돌아온 이후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이 곧 준의 평화로운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면 66. 다시 만난 두 사람. 민이 마을로 돌아온 후 준은 종종 민의 집을 지나쳐갔지만 집 문 앞에서 멈춰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민이 처마에 앉아 흙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민은 예전의 꿈 많고 활기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은 퇴근하는 길의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의 아버지. 준아, 잠깐만 기다리게. 준이 뒤를 돌아보자 민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준에게 집으로 와서 차를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민의 아버지. 바쁘지 않으면 와서 차라도 한잔하게. 오랜만에 이야기나 좀 나누세. 준은 민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은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준을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민의 아버지. 요즘 민이가 어떤가?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네. 도시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준. 네. 그저 괜찮아 보였어요. 민의 아버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 보여.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안 해주니 답답하네. 준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민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고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면 67. 낡은 대문. 다음 날, 준이 마을 근처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의 아버지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민의 아버지. 준아, 혹시 시간 있니? 우리 집 대문이 오래돼서 망가졌는데 좀 고쳐주렴. 준,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준은 도구를 챙겨서 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은 집 처마 아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이 인사했지만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준은 작업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망가진 대문을 고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마치 민이 위태로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면 68. 보라의 질문. 민우준 씨. 혹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준은 손을 멈추고 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준 글쎄요. 그냥 벽돌공일 뿐인데 누가 나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민 만약에 제가 준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민은 준을 쳐다보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면 69. 준의 진심. 준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했지만 민의 눈은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도시에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민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인생이 항상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게요.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는 왜 민이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진심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준은 민의 제안 뒤에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장면 70. 혼란스러운 마음. 준은 민이 마을로 돌아온 이후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준은 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민이 돌아온 이후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면 71. 민의 제안. 어느 날 저녁. 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나요? 준은 민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준, 당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민. 만약 우리가 결혼하면 저는 준 씨를 계속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준은 보라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면 72. 결혼식. 마침내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준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과 결혼했습니다. 준은 기뻤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민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녀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혼식 후 민과 준은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지만 준은 민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가끔씩 도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준은 걱정되었지만 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장면 73. 일상 속의 불안. 준은 평소처럼 일하러 가고 민은 집에서 아라를 돌봤습니다. 준은 민을 사랑했지만 민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다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은 일에서 돌아오면서 민이 창가에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은 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녀를 더 아프게 할까봐 묻지 못했습니다. 장면 74. 마주한 진실. 며칠 후, 민은 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더 이상 도시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준은 기뻤습니다. 그는 민을 사랑했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슬픔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평생 혼자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면 75. 준의 결심. 그래서 준은 민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녀가 그 비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준과 민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은 충격을 받았지만 준은 그녀를 안아주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장면 76. 미래를 향해. 준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면 77. 다시 만난 민과 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오래전 민을 떠났던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제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면 78. 제의 등장. 제는 준과 민의 삶을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준과 민에게 인사했고 그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준 씨, 그리고 민 씨, 안녕하세요. 장면 79. 제의 목표. 제는 보라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민아, 너와 아라를 데리고 돌아가고 싶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씨, 저는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저와 아라는 준 씨와 함께할 거예요. 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면 80. 준의 결심. 준은 민과 아라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싸움이 무엇을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그는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고 제는 그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장면 81. 제의 위협. 제는 준의 능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라를 찾아왔고 그녀에게 사탕을 주었습니다. 제는 준에게 화를 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준 씨,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니라 아라의 아버지니까. 준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의 아버지이자 민의 남편이었습니다. 제는 그를 시험할 수 있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면 82. 법정. 쟤는 준과 민을 고소하여 아라의 친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들은 서로 싸우고 쟤는 아라가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재판장은 준과 민에게 아라를 양육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장면 83. 쟤의 슬픔. 쟤는 슬펐고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항상 아라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장면 84. 다시 평화. 재판 후 준과 민은 쟤와 다시 만났습니다. 민과 준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준, 쟤씨,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항상 아라를 찾아와 주세요. 쟤는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장면 85. 새로운 시작. 준과 민은 다시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라를 함께 키우고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했고 그들은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면 86.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흐르고 준과 민은 또 다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2명의 아이를 사랑했고 가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장면 87. 준의 집. 준은 집을 다시 짓기로 결심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은 새로운 집으로 바뀌었고 준과 민은 그들이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그들의 가족의 사랑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장면 88. 행복한 가족. 그날 이후 준과 민은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고 아라를 키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고 그들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장면 89. 완벽한 사랑.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준의 집 앞에는 꽃이 가득 피었고 준은 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에 들어온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민 사랑해요. 준씨. 준 나도 사랑해요. 민아. 그들은 손을 잡고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마침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것입니다. 장면 90. 평화로운 삶. 이야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과 준의 삶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집을 마을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라와 그들의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면 91. 준의 마음. 밤이 되자 준과 민은 처마 아래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집과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장면 92. 모두가 함께. 그들의 가족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레이션. 그리고 그렇게 낡은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찬 집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